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자격시험 준비하시나요? 정말 힘드시죠? 오늘은 그 많은 시험 범위 중에서도 여러분의 부담을 확 떨어뜨릴 아주 중요한 분석 방법, 바로 해도익 가격 모형을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개념부터 실제 논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 시간 내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모형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해도닉 모형이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이 모형을 돌리는 엔진인 회귀분성을 살펴보고 이 엔진이 잘 돌아가기 위한 규칙, 즉 OLS 가정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모형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법,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딱 맞는 흐름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대체 이게 뭐냐? 바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해도닉 가격 모형,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분해입니다. 분해. 이 모형은요, 어떤 상품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아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그 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별 특성들의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레고 블록, 즉 각각의 특성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격표들을 모두 더한 게 바로 그 상품의 최종 가격이 된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얘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바로 주택이잖아요. 어떤 집의 가격은 그냥 집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의 면적이 어떤지, 방은 몇 개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같은 물리적인 특성들, 그리고 도심이나 공원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반대로 소각장 같은 비선호 시설과는 얼마나 먼지 같은 입지적인 특성들,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합쳐져서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지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도닉 모형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통계적 엔진, 회귀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엔진의 핵심 설계도가 바로 이 회귀방 정식입니다. 수식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주택 가격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최종 정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P와 L은 아까 봤던 면적, 방개수, 거리 같은 다양한 힌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힌트 앞에 붙어있는 이 베타가 바로 그 힌트가 정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도 또는 가중치입니다. 마지막에 엡실론은 우리가 가진 힌트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 즉 오차를 의미하고요. 자, 이 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냥 선형 모형을 쓰면 x가 한 단위 늘 때 y가 몇 원 오르는지 같은 절대적인 변화량을 보게 되고요. y의 로그를 씌우는 준 로그 모형을 쓰면 x가 한 단위 늘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답안지의 결과를 서술할 때 이 둘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되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이제 모형을 돌릴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가 쓰는 이 회귀 분석 방법, 보통 최소 자승법, OL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그냥 막 돌리면 엉터리 답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이 방법이 제대로 된 답을 내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 즉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들은 주로 오차항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모형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죠. 이 찌꺼기들이 어떤 특정한 경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차의 평균이 0이어야 하고 오차의 흩어진 정도, 즉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는 등분산성 가정이 있죠. 만약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만 오차가 더 크거나 작게 나타난다면 그건 우리 모형이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 규칙들은 우리가 분석에 투입하는 재료, 즉 독립 변수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다중공선성 문제예요. 두 개의 변수가 너무 비슷해서 사실상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까지의 거리라는 변수랑 강변공원 접근성이라는 변수를 같이 넣으면 모델이 대체 뭐 때문에 쥐값이 오르는 거야? 하고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느 변수의 영향력인지 제대로 구분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갖 까다로운 규칙을 다 지켜서 드디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성적표를 확인해 봐야죠. 과연
우리가 만든 이 모형이 쓸만한 녀석인지 그 성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성적이 바로 이 R제곱, 결정계수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전체 주택 가격의 변동 중에서 우리가 만든 모형이 과연 몇 %나 설명해 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R제곱이 0.7이다. 이러면 우리 모형이 집값 변동의 70%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평가는 계량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반, 바로 가우스-마르코프 정리와 연결됩니다. 이 정리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까다로운 OLS 규칙들을 전부 다 지켰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준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그 보상이 바로 블루에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립니다. 최선 선형 불편 추정량.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양궁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불편하다는 건 화살을 여러 발 쐈을 때 평균적으로는 관역의 정중앙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이라는 건 그 화살들이 관역 중앙에 가장 빽빽하게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명사수라는 거죠. 우리가 OLS 가정을 모두 지키면 우리가 얻은 추정치가 바로 그런 최고의 명사수가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 똑똑한 도구를 가지고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 주택시장 연구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요, 어떤 정책이나 사건의 효과를 아주 깔끔하게 발라내기 위해서 이중차분법 같은 방법을 헤도닉 모형이랑 결합해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다고 쳐요. 그럼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지하철이 생긴 동네 처치 집단과 안 생긴 옆 동네 통제 집단의 집값 변화를 지하철 개통 전과 후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다 상쇄되고 오직 지하철 개통의 순수한 효과만 딱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연구자들은 보통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 같은 거래 정보에다가 건축물 대장에서 가져온 구체적인 건물 정보, 그리고 GIS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교나 공원,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같은 입지 정보까지 싹 다 결합해서 분석에 사용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 시험 답안지에 이 문장은 꼭 들어가야 해요. 헤도닉 모형은 부동산이나 환경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정확성은 전적으로 OLS의 핵심 가정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달려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형의 한계와 가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연구자가 되어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시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시 곳곳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교통 데이터, 환경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새로운 정보들을 이 전통적인 헤도닉 모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훌륭한 박사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